여기 그 체인지 언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로고도 뭔가 파워를 키는 것 같은 이제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걸 봤는데 우연히도 저희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PR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 회사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의 각 현지 법인장들을 모아놓고 작년 봄에 앞으로 2007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우리들이 고객을 향해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 대화와 그리고 전략들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행사 이름이 체인지언이었습니다. 아주 우연의 저 일치였고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이 강의 요청을 듣고 그러면 지난 2월 그러니까 작년 2월 달 이후에 과연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같이 공유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오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84년에 삼성물산이라는 이제 국내 대기업체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 같은 이제 주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집단에서 저희가 쭉 그러니까 육성되어 온 하나의 저희의 덕목들은 어떻게 물건을 잘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잘 그것을 판매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잘 판매를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성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그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트레이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금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물건을 잘 만들고 그리고 잘 판매하고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덕목들로 바뀌어간 것 같습니다. 즉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커머더티한 하나의 그냥 하나의 개성 있는 어떤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커머더티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한 경쟁을 돌입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경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마인드들이 바뀌게 됩니다. 즉 물건 잘 만들어서 잘 판매하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가치 증대가 의외로 점점 약해져 가는구나. 그거보다는 보다 더 여러 가지 지적 자산을 만들고 잘 마케팅을 하고 잘 브랜딩을 해서 나오는 가치 증대 부분이 더 커진다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대두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변신 방향에 이 지적 자산 이런 쪽으로 되어져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스티븐 코비라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이란 베스트셀러 작가의 강연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아주 좀 인상 깊은 하나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어떤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총체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산업사회에서 이제 지식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뭐냐? 결국 이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인재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고 어떻게 인재를 육성하고 등등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 박사 말에 따르면 조직의 회계장부상에는 아직도 인재가 익스펜스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재와 관련되니까 즉 사람과 관련된 항모는 비용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당연히 이거는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미 넘어온 이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사회로서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이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21세기형에 걸맞는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사회의 근간을 두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회계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21세기에 걸맞는 하나의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시프트가 일어나고 그거에 걸맞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굉장히 디지털, 웹 2.0, PR 2.0, 커뮤니케이션 2.0 등등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상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웹 1.0적인, PR 1.0적인 그리고 과거에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그런 그 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것들이 이제 구체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일즈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동안. 그러나 점점 더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 대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져야 되고요. 굉장히 그 어떤 그 자기의 목적을 설립을 하고 경영을 해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때 굉장히 우리는 모델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형화된 형태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그 본능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개성화된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의 많은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은 매스적인 시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원투원으로 정말 그 커스터마이즈된 형태의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방향에서 쌍방향 혹은 이제 다방향으로 그리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는 거에서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화된 그런 형태로 이것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지식사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해야 될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사항은 하나의 이랬으면 한다라는 어떤 면에서 바람의 어떤 그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아직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실험 단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동시에 그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웹 2.0화 환경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 것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활동에 좀 개념 정립 면에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를 개별적으로 다 설명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개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측으로 가는 이쪽이 이제 하나의 고객을 향한 하나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프로세스를 향해서 이렇게 각 요소들을 이제 얹어가는 거죠. 이게 경영에 있어서 하나의 그 대표적인 그 밸류 체인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그 요소들을 쭉 얹어서 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 고객을 향해서 밸류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이 조직에서는 이만큼의 인풋이 있고 이만큼의 이익이 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이 프로핏 마진이 나오는 거가 하나의 조직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상당히 높여줄 수 있고 아까 오전 시간에도 그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영리 없는 비영리는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적절한 면에서 어떤 저 마진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가 하나의 이 경영에 있어서의 밸류 체인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영 교과서에는 현재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데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밸류 체인에 대한 그 프로세스는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이 하나 더 얹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교과서에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듈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H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R&D적인 그 요소들은 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쭉 그 고객과 릴레이션십을 맺고 고객들이 비즈니스 하는 거를 봤을 때 이 커뮤니케이션 모듈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핏 마진이 늘어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슬라이드와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옛날에 우리 그 운동화 브랜드로 있었던 르카프란 브랜드, 지금도 나오고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란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르카프 경우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뭐 PR 브랜딩 면에서 물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거 자체의 우선순위가 암만 해도 나이키가 하던 것들보다는 좀 뒷전이었으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르카프는 운동화를 잘 만드는 회사고 나이키란 브랜드 관리를 잘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잘 만드는 거는 전 세계 어디선가 하고 있고요. 과거 80년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했지만 지금은 중국으로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쪽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이 프로핏 마진 부분을 이제 넓히는 그런 모듈. 즉 이거는 이 조직 자체가 보다 더 성공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더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이 구체적으로 이제 PR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뭔가 나가야 될, 이거는 꼭 기업이라고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이 슬라이드는 공공 부분에서도 그대로 인용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부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영리 조직일 수도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 존재하는 이유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표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PR 커뮤니케이션 목표, 또 하나는 마케팅 목표. 그래서 이것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마케팅 목표 쪽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물건을 더 팔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정책이 잘 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운동이 보다 더 힘을 받고 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지 등등이 이제 마케팅 목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R과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PR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그 조직에 혹은 그 회사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정책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PR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고 기업체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PR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서는 이제 홍보실에서 하게 되고 이 마케팅 목표는 각 사업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품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PR 목표들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NPR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퍼블리시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보 활동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PR과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하고 있는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퍼블리시티 외에도 수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어떤 영향력자들, 그 다음에 내부 직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산업 관계자분들까지 다 포함한 여러 가지 아니면 주주 집단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이 채널 보면서 상당히 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볼 때 지식산업의 패러다임에 굉장히 걸맞는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 접근법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나레이션 없이도 하나의 비주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등등이 이제 녹아져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들이죠. 그런 그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해야 되는 거가 저희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스, 메시지, 툴, 그 다음에 채널, 그 다음에 리시버, 발신자,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툴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떠한 채널을 겪을지, 그 다음에 수용자에 대한 거. 교과서적인 모델에서는 이 T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 툴 면에서 이게 어떤 툴을 쓸지, 특히 이제 광고란 툴과 이제 PR이라는 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툴이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뭐 온라인이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등등해서 많은 툴들을 갖게 됩니다. 이 툴이란 요소도 저희가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낼 때 요 발신자가 경험하고 있는 영역과 특히 리시버가 경험하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 두 개를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에서 서로 겹치는 부문에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를 만들 때 제일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이제 흔하게 쓰는 이제 접근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키고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이제 곧 메시지 전략이 메시지 전략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툴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채널에 대한 얘기. 이 채널이 이제 과거에 특히 1990년대 초반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4대 매체, TV, 신문, 잡지, 라디오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그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특히 미디어 면에서, 여기 있는 미디어 면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이 대두되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우리 화두로 이제 늘상 얘기되고 있는 웹 2.0이라는 어떤 그런 화두하에서 이 미디어들이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SMTCR 모델에 의해서 쭉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들을 잘하도록 이제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잘한다는 정의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을 요소를 잘 다루어서 리시버한테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리시버가 반응하는 거가 내가 원하는 바의 정의, 물건을 산다, 물건에 호감을 갖는다, 물건에 관심을 갖는다, 아니면 한번 매장을 방문한다, 아니면 전화를 걸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리시버가 뭔가 그러니까 이 리액트 하도록 그것을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아서 뭔가 거기에 움직이도록 하는데 그 움직임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 거가 잘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도록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트레이닝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걸 잘하는 회사로 포지셔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광고 판촉비의 이제 계정을 갖고 수많은 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6조, 7조 대 정도의 돈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움직이는 돈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하나 부연 설명하자면 절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접근법이 그렇다고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과연 웹 2.0화 환경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림도 좀 이제 달라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일직선선적인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의 누군가 사람을 통하고 이 사람은 이 신문에도 노출이 되고 TV에도 노출이 되고 또 컴퓨터에도 노출도 되고 이거는 자기가 신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TV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를 해서 할 수도 있죠. 그 외에 동시에 또 다른 자기 친구, 이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 그 다음에 이 신문을 갔더니 신문을 통해서 또 누가 이렇게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메시지가 즉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져 나가는 양상을 바라보면 이게 지금 단순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정제가 되고 이렇게 딱딱딱 각이 세워져 있고 굉장히 일방형으로 알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이 좀 달라졌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얘기를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이 하나의 뭔가 발신을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집단들인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전문적인 영향력자들, 그러니까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들의 말에 이제 힘이 실리는 거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상당히 그 말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크게 다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프로페셔널 인플루언서고, 동시에 여기 미디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디어 쪽에서 또 하나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인디비주얼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이제 블로거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전통적으로 대단한 영향력들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웹 2.0 환경하에서 흔히 얘기하는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인터넷, 블로깅 등등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그 P&G의 기저귀에 대한 것들의 마케팅 사례입니다. 처음에 이분은 소아과 의사세요. 소아과 의사한테 좋은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 이 소아과 의사가 신문에 기고를 하고 또 방송에도 나가고 잡지에도 나가고 다시 이 사람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난 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어머니 블로거라는 이제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아과 의사들, 이런 그 소아과 의사들이 또 이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확대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까 얘기한 SMTCR 모델에서 좀 이제 다른 양상들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다시 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좀 전에 그 네트워크 되고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가 또 다시 인플루언스를 주는 이런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 SMTCR을 이거 지금 이 시각에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MTCR은 어디 가는가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그 요소들이 작동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것을 모델화한 건데, 이 모델은 저는 계속 지속하리라고 봅니다. 즉 그 얘기는 이 SMTCR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스플린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이것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그대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변화가 오냐면 이 채널의 변화가 오게 되고요, 이 소스의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지에도 변화가 오게 되고, 툴에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SMTCR, 아까 얘기한 두 개의 원을 상정하라고 그 원의 공통분모를 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단순화해서 감동적인 스토리, 그런 것을 해서 잘 전달을 해서 리시버가 움직이게 한다는, 그거는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요소들이 바뀌게 되는데, 단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S와 R, 소스와, 즉 샌더와 리시버가 다시 소스가 될 수가 있다. 여기 리시버가 다시 소스를 향해서 메시지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역방향으로 다시 이 커뮤니케이션 기본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90년대 초반까지는 이 리시버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를 바랬죠.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에 호감을 갖거나 이러길 바랬는데, 이 리시버가 갑자기 자기가 또 다시 소스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까 얘기한 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벌어지는 거가 굉장히 통제하에, 우리가 TV에 광고를 넣어서 15초를 해서 일정 기간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제 통제가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타나는 현상은 그 리시버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리시버가 또다시 소스가 돼서 메시지를 샌딩하고 하는 것들, 즉 그 얘기는 옛날로 치면 굉장히 큰 굵은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잔잔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잔잔하게 일어나는 무수하게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 형태의 어떤 그것을 상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메시지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거, 멀티미디어적인 것들을 구사하는 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쉽게 구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멀티미디어적으로 영상과 음악과 동작이 들어간 상태에서 메시지가 나가지 않으면 과거의 텍스트 위주 방식의 메시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SMTCR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가 그대로 가지만 그런 것들이 가짓수가 무지무지 많아진다. 그 다음에 이 리시버가 옛날에 그 리시버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리시버가 바로 자기의 미디어를 만들어서 또다시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온라인과 그 다음에 PR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환경에서 쭉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7년도에 상당히 프로모션 위주의 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경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한다든지 하는 거가 97년도에 프로모션 위주의 접근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DB를 구축을 하고 DB를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CRM이라든지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이거 바라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뭐 퍼미션 마케팅, 허가받고 하는 마케팅이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스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문제 그 싫어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2000년도에 그런 그 접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유저를 가장한 이제 접근들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블로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뭐 싸이월드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웹 2.0 환경화 되면서 2007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관계 중심의 이제 접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07년도 이후에 전개된 양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마케터들이 아까 얘기한 그 SMTCR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하나의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주로 이제 마케팅을 하다가 이 마케터들이 무엇을 발견을 하냐면, 아까 얘기한 그 소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단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대부분 미디어에 쓰는데,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주부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비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영향력자들이 있는 그 집단들을 있게 되는 걸 알고, 여기에 이 마케터가 약간 색깔을 바꿔서, 외부가 아니라 이제 같은 색깔을 하고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주변에 머무르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신뢰관계도 구축되고, 너도 우리 편이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의 영향력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대화, 요 세 가지가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어떻게 이제 영향력자를 이제 잘 파악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영향력자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플랫폼에 다가가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영향력자 영역과 그 플랫폼 영역, 그 다음에 대화 영역이 있는데, 영향력자 영역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온라인상에 나타나는 이슈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트렌드를 분석을 해야 되고, 온라인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매핑, 그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그 위상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오디트,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플랫폼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의 그런 것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ptimized content release, 그러니까 단지 블로깅 하는 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 컨텐츠를, 이 블로거들을 혹은 영향력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옵티마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옵티마이즈 한다는 그 개념은 텍스트 위주, 아까 얘기한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거, 동영상, 음악, 뭐 이런 그 요소들을 이제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옛날에는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다룰 수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블로거들을 초빙해서 하고 하는 행사들을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항상 이런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릴레이션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성이고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이 진정성과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마케팅 목표로 해서 여기에 자칫 잘못 뛰어들었다가 이게 진정성이 없고 뭔가 하나의 단지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백파이어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잘해보자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크라이시스로 발전하게 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21세기의 지식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이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과거에 했던 많은 것들이 잘 워킹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당혹해 할 수도 있고요. 저희도 끊임없이 그럼 이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도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도 다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그 새로운 환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또 의외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채택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이제 한 번씩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트래디셔널 방법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 이런 그 웹 2.0화 환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면 85대 한 15 정도의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어떤 그 웹 2.0 환경에서 나오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아직 대세는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과거에 했던 그 방식에다가 새로운 방식을 두 개를 얹어서 즉 융합을 시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 웹 2.0에서 구현하고 있는 참여, 개방, 공유 이런 그 것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더 활발해지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점점 더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려고 보고 있고 점점 여기에 비중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그 변화에서 제가 이제 또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러한 변화야말로 비영리 단체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일 거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과거의 패러다임하에서는 이런 그 매스 미디어를 상대를 하고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가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스태블리시 된 어떤 기성 어떤 그 조직들이죠. 기성 조직에서 어떤 새로운 룰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우리의 새로운 대안들을 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 바로 이러한 어떤 소셜 미디어가 됐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블로그가 됐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21세기에서 요구하는 그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저는 그 비영리 단체가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비영리 단체들이 이러한 웹 2.0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변화에는 분명히 수혜 집단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아무리 웹 2.0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이 전달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SMTCR에서 주어져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본 요소들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